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줍줍인입니다. 김포시 요즘 말이 많죠. 4차 국토교통망 계획에 있어서 우선은 GTX-D 관련해서 교통망이 좀 축소가 됐어요. 김포부터 부천까지 이동하는 노선으로 우선 축소가 됐고 7호선을 갈아타서 강남을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우선은 김포시 내에서도 말이 많고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 내에서도 또 말이 많은데요. 이 국토교통망 계획에 있어서 이번 김포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김포에서 부천시, 그러니까 요즘 김부선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노선이 축소될 전망에 있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선은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다 라고 해서 한 발 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4월 14일에 5호선 연장 계획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 5호선 연장에 대한 노선 관련해서도 축소한다는 어떠한 보도기사가 나와요. 이유는 서울시와 건설 폐기물 장애에 있어서 김포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과 GTX-D 노선이 겹치는 중복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라는 어떠한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더 지금 현재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김포시하고 이제 김포시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망 관련해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34만 평 규모이거든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라는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26만 5천 평 규모로 형성이 되는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있는데 김포시는 인구수하고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도시예요.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도시일 뿐더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하고 근접성이 있는 수도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철도망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풍무역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포 한강 골드라인이라 그래서 이 노선이 하나 개통은 됐는데 이게 2량이에요. 2량이 무슨 말이냐면 각 칸에 대한 게 2칸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강 신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전철이 만석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도 인구수가 계속 증가할 게 예상이 되면 당연히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줍줍이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종 홍대선이라 그래서 2호선 지선에 대해서도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대장지구라는 게 상기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노선이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김포에서 부천까지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서 이 노선을 늘려달라고 해도 이미 계획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에 늘리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인구 유입이 계속 지속되는 게 국가에서도 확인이 되면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볼 수도 있으니 우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월 초에 김포시 시세인데요. 4월 13일에 발표가 난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확인해 보고자 5월 초 우선 시세에 대한 증감률을 확인을 해 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소 미미하게 감소를 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시세 증감률을 주주인이 별도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좀 미미하게 상승하는 상황을 보였거든요. 김포시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주주인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다. 즉, 어떠한 이제 데이터 지표로도 모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김포시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상승률이 주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제가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다니까 이제 김포시에 살고 계신 분이 가끔씩 아파트 이제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주주민이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면 현재는 이제 실거주자,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제 좀 찾는, 아파트를 찾는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정부의 이제 어떠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부합된 상황이죠. 정부의 방향은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천천히 상승하는 걸 원하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규제와 맞물려 가지고 시세가 현재 김포시가 이렇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국가교통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시세가 미미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5월 초에 이렇게 장기동에 대한 시세를 확인해 봤을 때에도 주간에 대한 상승률이 거의 다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이제 좀 미미하게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따로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해보면 니치고 PC 버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현재 거진 다 어떻게 보면 주간 상승률이 미미한 것을 보여요. 그나마 일부 이제 아파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승이 주춤한 게 아니고 주간에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제 핫했었던 북변역하고 운양역 인근에서도 보면 이제 주간 상승률이 현재로서는 좀 미미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최근 실거래가와 이제 시세 그리고 호가 간의 내용이 있어서도 봤을 때 실거래가와 시세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도 보면 이미 발표가 난 이후에 실거래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봤을 때 시세랑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교통 호재하고 이제 김포시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하는 이유는요. 올해 1월 달에 국회에서 GTX-C 노선이 이제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 라고 어떠한 이제 언급만 나왔었는데 그 주말에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현재 보면 사진 보이시죠? 동영상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장난 아니게 많이 몰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이 구축 아파트인데 이게 중후한 연식 아파트죠. 역세권이란 어떠한 이유 하나만으로 한 달 동안에 무려 1억에서 2억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서울하고 수도권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호선부터 뭐 7호선, 8호선까지 있었는데 9호선이 새로 이제 신설되면서 주변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학습 효과를 이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경전철 뿐만 아니고 어떠한 이제 10호선, 신안산선이라 하죠. 신안산선이나 어떠한 교통 호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근에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기존의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떠한 직장 간의 거리거든요.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이 직장 간의 거리에 있어서 교통망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거주 환경이 좋아지겠죠. 이러한 좀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고요. 사실 이 교통 호재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 속에서 이번에 타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됐을 때에도 사실 김포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올 것으로 주주민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인지 주주민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는 봤어요.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하고 이제 지식산업센터하고 용어적으로 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형 공장이고 뭐 지식산업센터면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이 아파트형 공장 제가 문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형 공장 H스트리트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대학생 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랑 아파트형 공장이랑 크게 용어적으로 의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굴뚝에 있는 이런 공장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주거 옆으로 해서 산단 쪽에 이제 최첨단 뭔가 IT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좀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최첨단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네, 주거 환경에서 어떠한 유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만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최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업종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업종에 맞춰서 공장이 새로 신설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지식산업센터 왜 인기가 많냐?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차이에 대해서 유튜브로 촬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주거 쪽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비교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레지던스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인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에 잡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우선 면제라던가 어떠한 보유세에 대해서 좀 면제, 경감을 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좀 지어지고 업종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매력 포인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또 투자의 어떠한 트렌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치즈세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적인 혜택하고 그리고 투자 대체 상품이고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영향이 비교적 적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DSR 이슈가 많죠. 근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분양을 받는 이 지역에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자를 내면 나하고 다른 어떠한 자아가 생기는 거거든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어떤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대출로 다 중도금 무이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이 대출을 받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어떠한 나의 DSR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금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망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대출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더욱더 인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전매 이제 등기 후 1년 이후에 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서 다음 달까지 분양하는 것들은 그런 전매 제한이 없어서 분양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다음 달까지는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영등포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했는데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포시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기획재정부 부지가 있고 그 인근으로 해서도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례역뿐만 아니고 장기역 인근에도 보니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 자급자족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또 건설을 해서 김포시 내에서도 네, 직장을 가지고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 기반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포시의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김포시 지식산업센터가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장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높은 수익률, 여기가 이제 그 산단 지역, 영등포라던가 아니면 성수, 그리고 가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임대 수익 자체가 거의 한 10% 수준까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좀 높아요. 지식산업센터도 상가하고 마찬가지로 공실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어져 있으면 내가 우선은 이자를 내면서 까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되는 곳에서도 주변 입주 물량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분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금리가 인상되면 우선 수익률이 저하돼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현장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자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등포라던가 가산 디지털 단지 아니면 구로 디지털 단지라던가 남구로 뭐 DMC 요즘 향동하고 덕은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성수동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산업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존에도 중공업 지역이라던가 어떤 산단 지역이었어요. 이런 데에서 개발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업종만 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산단이라서 밀집이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밀집돼요. 이런 것들은 크게 수익이 저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많이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새로 형성되는 지역들이 있죠. 동탄 같은 데들. 동탄이 물론 수익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동탄 같은 데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를 들어갔을 때 수익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집 인근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그런 곳에 들어가면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익이 저하되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일명 물린다고 하죠. 이렇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향동하고 덕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DMC가 첨단 미디어 단지라고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해 있어요.
그 공실이 크지가 않죠, 그쪽이. 그래서 확장을 하는 개념이에요, 향동하고 덕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우선은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체크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전매가 또 가능한 곳들은 투자자들이 전매로라도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포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 마무리해 볼게요. 우선은 김포시 현재는 시장이 좀 주춤해요. 약상승, 그러니까 약보합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하락한다거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철도망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인구수라든가 어떠한 직장에 대한 인구수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경우, 이 경우는 현재로서는 철도망이 어떠한 개선의 역량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를 들면 영등포라던가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성수, 이 지식산업센터가 모두 메인 입지로서 평당가도 높고 투자자들한테도 선호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산단에서 뭐 발전된 형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서 이동하기가 편리해요.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고 상가라던가 어떤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도 모두 다 입지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을 할 때에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또 좋아야지 평당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처럼 교통망이 개선되어 있고 주변에 인구가 또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직장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이래야지 좋겠죠. 그런 것처럼 우선은 미래 계획에 보면 김포시가 자급자족 도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초기 단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현재 좀 잠재 가치는 높지만 당장에서는 잠재 가치가 바로 실현될 가능성은 지금 당장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에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눈여겨서 볼 지역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부동산 니치고 줍줍인 김포시 시장 전망에 대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